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. 추석 연휴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연휴 또 너무 알차게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의 일상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또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이잖아요. 그래서 9월 13일 화요일부터 9월 16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일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두 번 방송을 했는데 시장 자체가 뭐 뚜렷한 움직임 자체가 없었어요. 시장 자체가 235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정도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좀 관망심리가 작용할 것이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뭐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뚜렷하게 좀 할 말이 없는 게 좀 첫 번째 이유였고,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조회수가 화요일 날 점심쯤에 봤는데 10대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방송을 10명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,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추석 끝난 이후에 또 시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,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연말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 그리고 뭐 관심 종목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여러분들 정말 좀 구독, 좋아요, 이건 물론이고요. 정말 주위 분들, 요즘에 정말 주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이라던가 이상한 방송도 너무 많아요. 특히 뭐 개별 종목들로 막 꼬임 같은 거를 하고 막 문자도 이상한 문자 정말 많이 와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뭐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잘 주변 분들을 잘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주변 분들 인도의 첫 번째는 제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해주는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주에 주식시장을 좀 잠깐 뭐 되돌아보면요, 수요일, 화요일 날 나름대로 좀 반등을 했었지만 수요일 날 하락을 했어요. 수요일 날 1.3%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장중에는 2365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, 다행스럽게도 추석 연휴 전날 목요일 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한 채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았고, S&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상당히 좀 큰 폭의 반등,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32,000선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오늘 시장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1%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내 주식 시장도 열렸다면은 충분히 좀 1% 이상 반등을 하면서 2,400포인트대 좀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, 조금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는 부분 약간 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내일 그런 부분들이 또 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시장이 휴장인 동안,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요,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이었어요.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달러와 강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역시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, 이런 부분들이 분명 내일부터의 좀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요, 13일 화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예요.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, 사실 뭐 어떻게 나올지는 발표가 돼야 봐야 알겠지만, 물가지수가 뭐 계속적으로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이 20일과 21일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0.75%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뭐 한 90% 이상까지도 금리를 0.75%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,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좀 문제가 될 건 없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만약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신호가 물가지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
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에는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로서는 일단 8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% 정도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7월에 8.5%보다는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완화된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렇지만 연준에서는 일단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금리 인상의 폭 자체가 좀 약해질 경우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미국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좀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요, S&P 500 지수의 200일선 정도 움직임을 회복을 하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S&P 500 지수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. 이 S&P 500 지수가 200일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을 해 준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은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. 1388원대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환율 막 1,400원, 1,5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IMF 막 이런 것도 막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겪어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. 근데 일단은 금요일날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었고, 유로존의 이런 금리 인상,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가 어느 정도는 또다시 주춤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문제가 된다,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 강세의 수혜 업종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었죠. 강달러 영향, 달러 강세 영향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그런 업종, 가장 좋은 종목은 자동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의 끈을 좀 놓지 말아야 하고, 요즘에 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섹터는 친환경 섹터,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OCI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런 섹터에 대해서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양호한 그런 성과,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.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.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뭐 철수를 결정했다,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패배를 기록했다,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전쟁에 대한 뭐 종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이 한가위에 정말 뭐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가위의 정말 소원 중에 하나는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그에 따른 좀 주식시장의 상승이 아니었을까,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 동안은 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또다시 중요한 이제 지표들은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라던가 중국의 8월 소매 판매 9월 15일 목요일과 9월 16일 금요일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또 소매 판매 지표들 영향에 따라서 실제 경제가 엄청나게 뭐 나쁘지 않다,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식 시장은요,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조정 시에는 계속적으로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, 또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들마저도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는 뭔가 좀 경계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,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요, 충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
계속적으로 좀 선곡 투자를 해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일도 여러분들 모두 선곡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, 감사합니다.